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대만의 전자담배 합법화 문제, 그 복잡한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왕유양 씨가 쓴 책 전자담배 창의성경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맞습니다. 부제가 위생복리부가 숨긴 담배 해악 감소 역사인데 제목부터 흥미롭죠? 공중보건 문제가 어떻게 산업, 정치, 또 국제관계까지 얽히는지 그 생생한 내부자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왕유양 씨 개인 경험부터요. 네, 2013년 알래스카였다고 하죠. 엄청난 추위 속에서 전자담배를 처음 써봤다는. 그렇죠. 처음엔 맛이 별로였다고 쓰레기 같다고까지 했다는데 아, 정말요. 시작은 혹평이었네요. 네. 그런데 그 극한 환경에선 어쨌든 편리하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아예 이 신흥 산업에 직접 뛰어들게 된 거죠. 그 편리함이 가능성을 보게 만든 거군요. 네. 그러다가 2017년쯤 초기 산업 상황을 보면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어떤 건가요? 그 대만의 유명한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폭스콘, 그러니까 홍하이, 그리고 페가트론, 허셔. 네네, 애플 협력사로 유명한 곳들이죠. 맞아요. 이 큰 회사들이 이미 전자담배 제조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요. 그게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왕유양 씨가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는데 그러자마자 위생복리부, MOHW라고 하죠. 여기서 바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죠? 폭스콘 측에다가 기사에 나온 관련 언급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동시에 대만 내 제품 단속도 확 강화해버린 거죠. 와, 즉각적인 반응이네요. 그야말로 할 수는 있는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었군요. 딱 그거죠.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 처음부터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왕유양 씨도 단순 사업가에서 이제 운동가로 변신하게 되는 거군요. 네, 업계 목소리를 좀 모아보려고 대만 전자담배 산업발전협회를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협회 설립이요. 그건 잘 됐나요? 아니요, 위생복리부랑 내정부에서 직접 반대하고 나섰다고 해요. 설립 자체를 막은 거죠. 책에 보면 다른 금연단체 설립 때와는 좀 다른 취급이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약간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운붕, 천마녀 같은 국회의원들 통해서 로비도 시도해봤는데 결과는요? 정부 부처랑 조정회의는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정부와의 소통이 얼마나 벽에 부딪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정부가 업계 조직 결성 자체를 막았다는 점이 좀 놀랍네요. 그렇죠.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WHO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TCA라는 게 중요해져요. 아, 국제적인 담배 규제 협약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담배 해악 감소, 즉 토바코 함 리덕션이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해악 감소 전략이요. 네.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초보다는 덜 해로운 대안, 전자담배 같은 걸 제공해서 전체적인 건강 피해를 줄여보자는 공중보건 전략이에요. 아하, 그런 접근법이군요. 네. 그런데 왕유양 씨 주장은 대만 정부가 이 FTCA의 여러 권고 중에서 유독 이 해악 감소 부분만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데요? 네.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걸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금지만 고수하려 했다는 거죠.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왕 씨가 FSFW 같은 국제단체랑 연대하려고 했던 거군요. 국내에서 안 되니 국제적으로. 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대만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정부와의 관계도 어려웠지만 언론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고요? 네, 편파적인 보도가 많았는데 반론을 제기해도 대부분 그냥 무시당했다고 해요. 심지어 한 기자한테는 그럼 직접 기고나 하시죠. 이런 맨밥까지 당했다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 매체에 글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국제 박람회 참가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람회에 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경제부에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박람회 참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네, 정부 지원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니까 위생복리부가 압력을 넣어서 그 뒤에 예정됐던 한국이나 일본 박람회 지원은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아, 정말 사사건건 부딪혔네요. 네, 심지어 감찰원 조사까지 있었는데 결과는 위생복리부 편을 들어줬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건도 있었나요? 한국 박람회 때 일인데요. 주최 측에서 대만을 참가국으로 명시했더니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한 거예요. 아, 양안관계 문제까지. 네, 결국 외교부까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했어요. 대만을 그냥 지역명으로 표기하는 식으로요. 이게 단순한 산업 규제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 언론 문제, 거기에 국제정치까지 얽힌 거죠. 정말 사면초가였겠네요.
그런데 이런 외부 압력 속에서 업계 내부라도 좀 뭉쳤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그게 또 그렇지가 못했어요. 책에 보면 내부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다고 나옵니다. 내부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죠? 우선 입법 전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부족했고요. 뭐 자금 지원 문제도 있었고, 네. 업체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도 힘이 많이 빠졌다고 해요. 결국 이런 내부 분열도 왕휘양 씨가 협회 활동에서 손을 떼는데 영향을 미쳤겠군요. 네,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죠. 외부의 반대도 힘들지만 내부 통합이 안 되면 정말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 대만 전자담배 합법화 운동이라는 게 정말 단순 찬반 논쟁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업계 내부 갈등부터 시작해서 위생복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반대, 언론과의 힘겨루기, 또 중국의 외압 같은 국제 정치 문제까지 정말 여러 층의 싸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네. 공중보건 정책 하나 결정되는데 얼마나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담배 해악 감소 전략을 공중보건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런데 대만은 왜 이렇게 강력한 금지 정책만을 고수하는 걸까요? 특히 이 책 서문에서도 나오지만 금지에도 결국 암시장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 정책이 최선인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해악 감소라는 국제적 흐름과 대만의 독자적인 노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을 잘 짚어주셨네요.